사회의 주요 현안을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사람의 온기로 세상을 읽는 최요한의 세상만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내일의 평화를 그립니다. 긴장과 공존이 교차하는 한반도 24시. 외교와 안보 문제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읽어냅니다.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5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심 재판에서 패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최요한의 세상만사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죠.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에는 담배 소송이 있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우리나라의 담배 소송의 역사 한번 되짚어 볼까요? 담배 소송을 이게 굳이 시기별로 나누자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14년까지 1세대 소송입니다. 이때 흡연자와 그 흡연자 유족들이 KT&G, 그러니까 옛 담배인상공사, 정확한 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를 했습니다. 1세대입니다, 이게. 이때 소송들은 국가 독점 제조, 판매 체제에 있어서의 안전의무 위반, 담배회사 경고 의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지만 개별 사건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큰 장벽이었어요. 이게 이제 결국 2014년 4월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확정되면서 흡연과 질병 발생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 그리고 담배 설계상 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1세대 소송의 결론은 담배가 해롭다는 일반적인 사실, 그리고 특정 흡연자의 암이 그 흡연 때문이라는 개별 인과관계, 이걸 엄격하게 구분한 판례가 축적된 겁니다. 네. 자, 지난 2014년에 종료가 됐다면 자연스럽게 2세대에는 뭐 이 즈음이겠네요. 맞습니다. 2014년에 종료가 됐고, 근데 2013년에 1년 전에 건강보장정책 세미나에서 이번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장합니다. 자체적으로 검진하고 진료 데이터 분석해보니까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험 재정 누수를 계량적으로 제시하면서 담배 소송의 이제 주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4월 14일 날 이 공단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부터 3위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요. 청구액이 533억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2003년부터 12년 동안 흡연 뒤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받은 3,400여 명에게 지급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고요. 네. 이래서 공단이 국민 건강을 수호한다,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는 연장선으로 공단의 입장을 포지셔닝했죠. 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이른바 공조직이 본격적으로 재판에 뛰어든 것인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1심 재판에서는 패소를 했죠. 담배 회사 손을 서울중앙지법이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 적격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 걸린 게 아니잖냐. 당신들이 문제 아니잖냐. 이 얘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인과관계와 결함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개별 흡연자가 과연 그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냐? 이거 증명해라. 증명되기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패소를 하고, 그래서 이후에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을요. 그래서 건보 재정이 누수된다. 이로 인해서 담배 흡연과 관련돼서, 그리고 위험물질 제조 판매 책임이라는 걸로 새롭게 2심 전략을 짰죠. 네. 자, 나름대로 치밀하게 진행되는 재판인데 1심 패소 이후에 2심으로 진행되는데 쟁점은 좀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2심은 그래서 2020년부터 2026년 그러니까 지난 1월 15일 결국 패소로 결론이 났는데, 아하, 예. 쟁점은 1심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최신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시했고, 그리고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담배 회사로부터 부족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법적 의무이자 동시에 담배 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다. 이런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최종 변론에서 정기석 이사장이 담배 회사들은 위험물질을 제조 판매해서 막대한 이익을 받는 반면 매년 수만 명이 폐암에 걸려 사망을 하는데 국가가 이를 방치하면 헌법상 건강권이 국민의 건강권이 예. 훼손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은 졌죠. 그렇군요. 자, 무려 12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이 이 건보공단의 패소로 정리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533억 원 담배 소송인데 이게 사실 법원의 핵심 판단은 1심이나 2심이나 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공단의 직접 청구권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게 침해된 법익이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손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인과관계 그리고 결함에 대한 이번에 유보적 판단입니다. 역학적으로 담배 피면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린다라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이 직접적으로 그 담배 때문이냐, 그거 증명해라, 그거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십 년 계속되는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지금 담배 유해성에 대한 법원의 유보적 태도가 네. 국민건강권과 사회적 기본을 위축시킨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과연 대법원에서 판례를 전환할 수 있을런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뭐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 특히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큰 예. 차이를 좀 느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1심과 2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오히려 1심보다 예. 2심이 훨씬 더 정교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 법리적인 차이보다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판례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정교화됐다라는 것인데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흡연과 암의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그리고 담배의 결함이나 위법행위 입증이 부족하다, 이걸로 담배 회사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1심과 2심, 일단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권 자격에 대해서 둘 사이의 차이를 보면은 오히려 더 엄격해졌어요. 2심이. 오히려 공단이 그 건강보험료 지출하는 것이 담배 회사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딱 끊어버렸어요. 네. 이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불리한 거고,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법리에 대해서 과학적 개연성이냐 아니 법적 인과관계냐라는 이 간극이 더 넓어져 버렸어요. 불리해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담배의 결함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인정 역시 과연 이것이 담배 회사의 잘못이냐? 그러니까 1심이 기존 담배 판례에 따라서 2심은 예를 제조물 판매 뭐 이런 걸로 갔는데 이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이기긴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예. 자, 평론가님, 이게 뭐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인데 네. 이게 그렇게 증명하기가 힘든 걸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특정 위험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에 걸릴 상대적인 위험도를 릴레이티브 리스크 RR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우 크다. 이게 상식적인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예. 법적으로는 아니 이 담배 핀 사람이 암에 걸렸어. 근데 이 암이 담배 때문이냐? 아니면 뭐 무슨 유전도 되고 직업 노출도 되고 음주나 환경도 된다. 뭐 이런 해석이 되니까 과학적으로 담배 해악은 분명하지만 법정에서는 담배 회사가 이겨버리는 이 아이러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의 담배 소송 짧게 좀 몇 군데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캐나다, 유럽연합, 뭐 개별 프랑스, 독일, 호주, 브라질, 태국, 나이지리아,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담배 소송을 해요. 근데 유력한 것이
19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마스터 세틀먼트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담배 회사가 주정부에 계속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항들 우리나라도 사실 예. 건강보험공단이 왜 패했는가 생각해보면 이런 미국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면은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미국 사례를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